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지만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나스닥 시장은 0.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4%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 지수는 0.2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일단 전날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그 영향으로 10%대의 좀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SML도 일단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일단 ASML의 일단 전망 자체가 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양호한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보게 되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24년도에 대한 전망도 일단은 어, 올해보다는 23년보다는 좀 좋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시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한국, 미국 시장은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일선을 회복을 시켜주고 난 이후에 간당간당한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일선을 다시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전날 장중에는 이 최근에 있었던 저점 자리대를 이탈했다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수급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선물에 있어서의 이 지금 투기적인 이 매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매수로 좀 전환을 해주는 듯 했으나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장 초반에 매도가 있었다가 막판에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오늘 선물 매도, 요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위클리 좀 만기일이라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오일선을 계속 하방각으로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돌려 세웠어요. 코스닥 시장도 일단 저점은 다행히 좀 지지가 되고 있고 61선도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찍고 이렇게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목표치는 이 21선이 단기적인 목표치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어제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눈치도 보고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지고 있죠? 한국은 요 중간 사이에 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전날 중국 쪽에 있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중국 쪽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지지율 인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지율 0.5%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유동성을 좀 공급한다는 얘기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 야간 선물 시장이 0.43%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요 추세대에 부딪힌 그런 모습인데 이 환율도 일단 하향 안정화가 좀 돼줘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1320원 21선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움으로 좀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HBM 쪽의 종목군들이 좀 올랐고, CXL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어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오늘 ASML이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EUV 쪽에 있어서의 장비주들, 그런 흐름들, 이 종목군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뭐 유진테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라했던 그런 사항들이죠. 뭐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지, 뭐 유진테크라든가 뭐 지오엘리먼트라든가 PSK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게 크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HPSP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종목군들이 많이 그래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으로 장대 양봉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장중에 마이너스 6%였었어요. 그만큼 이게 종목 간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급하게 서두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ASML이 올라갔으니까 EUV 쪽이라든가 이쪽의 종목군들, 못 올랐던 종목군들을 한 번쯤 순환매로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테슬라가 좀 밀렸잖아요. 테슬라가 하락을 했었고, 올해 전망도 일단은 안 좋을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 23년보다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사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아직 에코프로 BM 안 했지만,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급락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없죠. 일단 실적에 있어서의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이 라인 때 뭐 이런 55만 원대라든가 뭐 이런 자리 때는 없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다시 뭐 35만 원, 37만 원 요 이하 때에 좀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런 보유를 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1조 원 이상 투자 얘기가 어제 좀 기사화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회장 인선이 있죠. 3월 달에 권영수 LG 전 부회장이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달라진 포스코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3월 달에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3월 달 정도까지는 좀 꾸준하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2차 전지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보유를 해봐야 되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하거나 했을 때는 이 잘 보시면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5일선 각도가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반등이 시도가 되면 5일선이 꺾여 내려갔다가 5일선이 돌아가는 이런 시점을 확인하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고,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고,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고 이런 구간이 아니라
이미 종목군들 매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를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차전 쪽은 여전히 좀 보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 어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5일선 안착 시도가 좀 나와준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의 뭐 이중바닥형의 모습인데,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삼성 SDI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물려있다라면 이 자리대에 좀 물려있을 건데, 지금 이게 보유를 해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일단 밸류가 많이 싸졌어요.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은 어, 보유를 해보는 게 낫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양극재 쪽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세일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식세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어제 넷플릭스 관련하면서 뭐 컨텐츠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인데, 인공지능 쪽하고 그다음에 하나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예요. 다만 이제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보게 되면 뭐 로봇스타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정고점권역까지 좀 왔잖아요. 로봇주 중에. 근데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요 구간대 21선 요 언저리 때부터 눌러주게 된다는 거래량이 없이 밀렸으니까 그럼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분들은 21선 부근부터 서서히 좀 뭐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즉 이런 식의 대량 거래가 터지고 거래량이 급감을 하다가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패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이쪽은 여전히 좀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도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뭐 코스맥스라든가 뭐 한국콜마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를 할 때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못할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게 선취를 해 놓을 필요성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61선을 지지하고 있는 또는 61선을 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힘들 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올려드리면 구독 신청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